대한민국의 전 검사, 현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버 겸 방송인으로 1961년생으로 올해 나이 61살이다. 1961년 9월 6일 경기도 고양군에서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 사업을 하던 아버지 아래에서 유복하게 자랐다고 한다. 하지만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고 마산으로 쫓기듯이 내려가 마산고등학교로 전학했다. 고등학생 시절 중학생 과외로 학비를 벌기도 했다고. 마산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대학 시절에는 시장에서 책 장사, 샌들 장사를 했다고 한다. 비리검찰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병역을 마친 후 199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아 1년여 동안 재직했다. 하지만 공범으로 추정된 참고인을 동기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풀어주는 등 수차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어 서울지검에 발령받은 지 1년여 만인 1992년 8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면직 처리되었다. 당시 한문철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위층의 미움을 사서 사표를 강요당했으며 검찰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사표를 낸 이유는 다른 데 있지만 아직은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현재까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4명의 동생들의 학비를 뒷바라지 하려면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한문철 검사의 비리 사건은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무리를 빚은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회에서 한문철의 변호사 등록 신청 접수를 한동안 거부하기도 했다. 물론 변호사회의 등록 접수 거부는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인 액션에 불과했고 넉 달이 지나자 충분히 반성하고 자숙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다. 군법무관시절 쓴 책인 교통사고 법률 지식은 당시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공제조합의 영입제의가 왔고 결국 1995년부터 전국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에 전문 변호사로 취직하여 5년여 동안 일하게 되었다. 버스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를 대리해 소송하는 일을 맡았다. 이후 막강한 승소율을 자랑했고 입소문이 나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버스공제조합에서 발생한 버스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버스공제조합 시절 5년간 1,000건 가까운 사건의 소송을 담당했다. 버스 사건을 오랫동안 변호해서인지 한문철TV에서도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대형버스, 대형 화물차의 제동거리, 사각지대 등의 특성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때문에 화물차나 버스는 어지간하면 멈출 수 없다면서 일반 승용차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대형차의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그렇게 하여 대한민국의 교통사고의 해박한 지식으로 1인자의 자리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0년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나선 이후부터 2018년까지 교통 분야 소송만 무려 5,500건을 맡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이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가장 많은 교통사고 소송을 맡아 진행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교통사고 재판에서 자신의 승소율이 99%라고 밝혔는데 이는 교통사고를 본인이 판단해서 이길 수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패소한 1%도 예전 사건이고 현재는 사실상 승소율이 100%라고 한다. 보험사를 가루가 되도록 비판한다.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어서 2,7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2020년 3월 하나손해보험이 교통사고 유가족인 초등학생 고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을 맡으면서 크게 이슈가 됐다. 해당 생방송 한문철은 실시간 방송으로 보험사의 태도와 고아원 원장의 압력 행사를 시청자들에게 생중계했고 결국 이 방송의 파장이 상당히 커지면서 보험사 불매 및 탈퇴 운동까지 벌어지자 하나손해보험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소송을 취하 대표 명의의 사과문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 이슈 투톱이었던 N번방 사건과 코로나19 사태를 뚫고 실검에 오를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도 운영하고 있다. 주 컨텐츠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처럼 시청자들이 보내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몇 대 몇 답변을 해주는 것이다. 본래 유튜브 수익 창출 광고를 하지 않았으나 PD의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구독자 5만 명 돌파 시험부터 광고를 달았다. 그래봤자 한문철TV 인건비와 영상 장비값 등을 고려하면 유튜브 수익으로 운영비도 못 번다고 한다. 한문철TV를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더라도 남겨진 영상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한문철TV 유튜브에 댓글에 악플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도 항상 댓글 좀 조심해서 쓰라고 권고하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다. 최근에는 한문철 변호사가 악플이 많이 달릴 것이라 예상되는 혹은 많이 달린 영상의 댓글을 완전 차단하고 있지만 차단되는 댓글은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에게 악플이 달릴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 잘못보다 훨씬 많은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제보자의 상대측 혹은 제보자 당사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한문철TV에 자신이 등장을 한 적이 있다. 주차 요원이 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못 보고 그대로 한문철 변호사를 치워버렸다. 그 충격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3-4m나 튕겨져서 땅바닥에 뒹구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찍혔다. 주차 요원이 깜짝 놀라며 차에서 내렸는데 한문철 변호사의 얼굴까지 알아보고 더 깜짝 놀랐다고 한다. 주차 요원은 병원을 가자고 하였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다음날 줄에 약속도 있고 방송까지 겹쳐 있어 결국 병원을 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빠르게 달리는 차에 받친 것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모서리 같은 곳에 머리를 부딪히기라도 했다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한문철 변호사의 지인은 이 영상을 보면서 매우 섬찟해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가 자신의 아내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아내가 주차난 때문에 후진하던 타인의 차를 봐주었는데 그만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아내가 그 차에 치여 튕겨져 나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넘어진 곳이 계단이었고 계단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아내는 사망을 하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쩌면 교통사고는 운이 좋으면 살고 운이 나쁘면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자신 또한 이번 사고에 운이 없었다면 어쩌면 옆에 모서리에 부딪혀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며 영상을 마쳤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누구보다 운전을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무서워서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모든 차가 갑자기 달려들 것만 같고 주차된 차 사이로 애들이 나올 것 같다. 모든 곳이 지뢰밭이다 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아는 만큼 너무나도 잘 보이는 위험 요소 때문에 운전이 무섭다면서 직업병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나는 항상 진짜 조심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차가 멈추면 건넌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고 세 걸음 뒤에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호 기다릴 때 앞에 안 나가 있는다. 가끔 인도로 돌진하는 차가 있다. 사람들 뒤에 서 있으면서 가로수, 전봇대, 신호등 등 엄폐물을 찾는다며 사고를 많이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라고 했다. 2020년경부터 레전드라는 밈이 급부상했다. 본래는 자동차 갤러리에서 한문철을 좋아하는 한 유저가 매번 한문철 레전드 떴다라는 제목으로 한문철 TV 영상과 움짤을 올리며 댓글에는 항상 왜 매번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은 다 다르지? 레전드 맞네 등이 달리다가 한문철 챌린지 사건을 계기로 한문철 TV가 유명해지며 국내 야구 갤러리,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FM코리아, 락사, 여성시대 등 수많은 커뮤니티로 퍼지며 커뮤니티 밈이 되었다. 항상 상상도 못한 상황이 나오기에 볼 때마다 레전드라는 평이 달린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